안녕하세요. 라이언TV의 매일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라이언입니다. 라이언TV를 시청해 주신 라이언팬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라이언TV를 계속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 기사 소개를 하기 전에 라이언TV를 중간에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또 기본적인 어떤 그 상식을 다시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정책, 흔히 그걸 갖다가 우파적인 그 경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성장보다는 분배,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그 국가에 속된 구성원들이, 국민들이 골고루 함께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분배 쪽에 초점을 맞춘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이제 흔히 좌파적인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장에 이제 초점을 맞춘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이제 정책을 들으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주체에 크게 나눠서 기업가와 종업원, 근로자를 나눌 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주체는 그 기업이다 보고 경제 성장에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기업가의 어떤 그 사업 의욕을 갖다가 고치시키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세금을 갖다가 깎아주는, 감면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 기업이 이제 이윤을 창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물게 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갖다가 이제 감면해 준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가들은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뛰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법인세로 나간 돈이 적기 때문에 기업가들은 더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기업 활동이 이제 왕성해지면 자연스럽게 기업가들은 이제 기업에서 일할 그런 근로자들을 많이 이제 고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경제신문을 보면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트럼프가 경제 정책 면에서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탁월한 이제 대통령인 거죠. 물론 이제 기자회견이나 기타 뭐 등등에 의해서 트럼프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은 그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높은 이제 점수를 줘야 한다는 거죠. 이에 반면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처럼 기업가 우선적으로 어떤 경제 정책을 펴가지고 성장을 깨하기보다는 근로자 위주로 이제 국가의 정책을 이제 이끌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들어서자마자 근로자의 기초 이제 노동 임금을 이제 상승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근로자 이제 그 소득을 상승시키고, 근로자 소득이 이제 상승되면 당연히 근로자들이 뭐 시장 마트에 가면은 물건 더 많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물건을 만드는 기업가들도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업은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한 공장 설비 같은 것도 증대시키고, 또 공장에 일할 이제 근로자도 더 많이 채용하면서 고용이 증대됨으로써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자는 거죠. 문제는 문재인 그 정부가 당초 이때 구상한 것과 달리 실제 벌어지는 이제 대한민국 경제 현실은 근로자의 이제 임금을 상승시키고, 또 그러면서 소득이 상승됨으로써 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고용률이 그 늘어날 줄 알았는데 반대의 결과가 벌어진다. 오히려 이제 근로자의 실업률이 정대되고 각종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현재 이제 경제 성적이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론, 근로자의 소득을 이제 올림으로써 국가 경제의 성장을 깨겠다는 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이제 그 기본적인 입장을 이제 경제신문에 이제 나타나는 그걸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전히 타이틀 보십시오. 매일경제 1월 11일자 금요일신문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경제 정책 소도 주도 성장 보완을 하되 기조를 유지하겠다. 하는 말에서 소도 주도 성장론이 지금 자신의 이제 당초 구성과 달리 그 좋은 경제 성장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하고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고용 참사 뼈아프다고 말하면서도 기존 정책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소도 주도 성장 프레임을 되풀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저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들고 아쉬웠던 점은 역시 뭐니 해도 고용지표가 부진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사상 최대 규모 예산을 부었지만 고용 참사를 피하지 못한 대통령에서 솔직한 고백이었다. 하지만 거기까지 했다. 왜 이런 참혹한 성적표가 나왔는지에 대한 진지한 원인 분석과 경제정책 계도성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 고갈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게 경제하는 경제를 기반으로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며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그 경제 정책인 두 가지를 분명히 지속하겠다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과 그것을 또 보완하는 혁신 성장.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고용이 나빠 할 말 없지만 자신의 정책,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옳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자신의 어떤 그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하겠냐 자신의 이제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규정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낙수 효과는 끝났다. 이 낙수 효과가 뭐냐면 대기업이 잘 됨으로써 거기 이제 빗물이 떨어져 가지고 중소기업이든 여타 국민들도 이제 이익을 누리는 그런 낙수 효과는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수출 증가, 즉 대기업, 삼성전자 등 뭐 큰 기업의 수출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이러한 경제 불평등을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해법으로 산업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 국가, 혁신 성장과 소도 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자, 이는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소도 주도 성장을 계속 유지하겠다에 대해서 14일 날 월요일 기사 이래 나옵니다. 1월 14일 날 전국 지역 상해 회장 설문 조사 결과 고장난 경제 정책 정부가 고쳐하겠다고 하니까 전국의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이 뭐라고 했다면 참 답답하다. 문재인 정부 답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아까 말씀했습니다만은 문재인 그 정부는 한쪽 축으로는 그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갖춘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끌어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혁신성장이다. 혁신성장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4차 혁명 산업 시대에 대입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 즉 반도체 산업을 보완 내지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필요한데 그게 혁신성장인데 그 중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 현대 수소차를 비롯한 수소 경제에 완전히 피를 꽂혀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현대차의 그 수소차를 비롯한 수소 경제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은 먼저 신문 기사는 이전에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때까지 우리나라 이제 그 경제를 보면은 대기업이 수출을 해가지고 그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렸습니다. 흔히 말하는 수출 주도 이제 성장, 대기업 주도 이제 성장인데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보기에 대기업을 삼성전자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과 대기업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만 배부르게 하고 그 외에 어떤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배가 고픈 그나마요 소득 양극화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사고 못 사는 더더욱 못 사는 이런 소득 양극화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이런 이제 경제 정책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득 주도 성장론을 걸고 나오고 다른 한편은 또 반도체 삼성전자에 있던 반도체만으로는 대한민국을 먹이 사는 건 불안하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그 대체 산업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먹이 살 그런 기업 산업이 필요하다는데 거기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피를 꽂힌 게 뭐냐면 현대의 수소차라는 거죠. 이 수소차는
삼성전자가 지금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가 지금 그 대한민국 수출에서 20%를 차지해요. 엄청나게 비중을 차고 있는. 근데 문제는 이 반도체가 이제 잘 나가다가 올해 초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이 이제 그 옛날처럼 잘 나가지 않고 그 성장이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이런 상태고 또 중국이 그 엄청난 그 투자를 해서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에 비하면 반도체 따라잡기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언제까지나 삼성전자가 주역이 되는 그 반도체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 따라서 대체 미래 먹거리 산업이 필요하고 신성장 이제 산업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그 중에서 이제 AI,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 이제 관심하고 있는. 그 중에서 이제 수소차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소차를 비롯한 이 수소차는 이걸 갖다 그 신성장 산업을 키우면 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수소차도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그 전방 그 후방 효과가 이제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 그 자동차 산업만 이제 크게 발전한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그 부품 산업 이런 것도 엄청나게 발전한다는 거죠. 보통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관련된 부품이 수천 개가 들어가면 수천 개의 기업과 수천 개의 그 기업에 소속된 그런 그 인력 직원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고용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즉 원전에 의해서는 더 이상 국가 에너지를 이제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원전을 탈피하겠다. 그러면 원전을 에너지로 삼지 않은 다른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한 이제 수소 에너지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생각했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지금 최근에 보면은 저도 라이온도 보면은 요새 좀 살 빼고 몸을 갖다가 늘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뭐 10,000보 어떨 때는 20,000보씩 걷는데 문제는 이 서울 특히 서울의 미세먼지 때문에 이 참 심각합니다. 이 미세먼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공기 좋은 딴 데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민을 가야 되나 할 정도로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이 아주 심각한데 이 문제를 이제 수소차가 개발돼 가지고 거리로 돌아다니면 수소차가 이제 수소를 갖다가 수소차로 해 가지고 이제 이 미세먼지 이런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수소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수소차는 자동차 산업으로서 전방 후방 그 고용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 다음에 탈원전으로서 에너지로서 대체 에너지 수소 에너지를 갖다가 수소차가 또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해서 이런 문제 네 가지의 어떤 그런 큰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소차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어떤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말짱 이제 황이라는 거죠. 말짱 드루몽인데 다행히도 대한민국의 현대차가 이 네 가지의 어떤 수요를 갖다가 장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의선 부회장 그러니까 현대그룹의 손자인 그 정의성 부회장을 갖다가 이제 만나서 아주 서로 무슨 다정한 연인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난 지 정의성 부회장을 보름 만에 3번이나 만날 정도로 문재인 정부는 이 현대의 그 수소차, 수소 경제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 이랬던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한번 삼성 현장에 와달라고 이렇게 정말 그런 막 그런 애처로운 어떤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주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선 부회장을 마치 다정한 연인처럼 이렇게 3번이나 만날 정도로 수소차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자, 그 관련된 기사를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기사가 많기 때문에 한 20분 이내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수소 경제 시도 문재인 대통령 2030년에는 수소차 수소 연료가 세계 1위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수소 경제라는 로드맵 그러니까 장기 스케줄, 장기 계획표를 발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에너지의 근본적 변화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가 에너지였던 핵 에너지에서 근본적 변화를 갖다 깨야겠다. 그리고 이 수소차, 수소 경제를 통해서 수소 에너지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 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의 기회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2030년에는 수소차를 180만 대를 생산하고 지금 수소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맹점이 뭐냐면은 충전소가 불과 14곳밖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수소차가 아무리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수소차를 충전시키는 불편함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이 이제 사지를 않는다. 그래서 가장 수소차를 정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충전소를 갖다가 이제 660곳으로 확충하겠다는 거죠. 자, 관련된 기사 보십시오. 정부가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를 생산하고 전국에 수소 생산 유통 등 수소경제 시동을 건다. 수소 산업은 현재 글로벌 선도국이 없는 무주 공산인 만큼 그러니까 지금 미국 뭐 중국 이런 거 뭐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이런 데서는 우리가 명함을 내기는 힘들 그런데 마침내 수소 이 중에는 주인이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예? 브루오션이라는 거죠. 레드오션이 아니고 브루오션인 만큼 현대차의 수소차 기술 경쟁에 내서 우리나라 수소 경제를 선도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소 경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신성자 동력을 마련하는 조력의 기회다. 수소 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뀌는 산업혁명의 혁명적 변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요 측면에서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다. 자, 국민들이 수소차를 많이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원하겠다. 즉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수소차 보급의 핵심 기반인 수소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서 현재 14곳의 부관 수소 충전소를 2022년에 310곳, 그리고 2004년 2200곳을 설립해서 탈원전, 친재생 납세는 에너지 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또 하나의 에너지원이 바로 수소다. 자,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수소차 620만 대 세계 1위를 목표로 삼겠다. 이런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일경제 가정에도 수소전지, 도시가스처럼 전국의 수소 파이프. 지금 가정에서 보면은 도시가스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수소 에너지를 채우고 전국적으로 수소 파이프 라인에서 수소 에너지를 쓰겠다는 이런 장기적인 아주 장대한 플랜을 갖다가 정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꺼내던 수소 경제 로드맵에 도축한 수소차와 수소 연료 전지다. 현재 두 분야 모두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 선점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그 어느보다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보훈의 정당이 2025년 지금부터 한 이제 5년 지나면 10만 대 규모 양산시에 구축되면 수소차 가격도 내연 기관차는 그런 휘발유차 수준으로 떨어져서 자동차 보급에 가속도를 낼 수 있다. 근데 수소차는 이제 승용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버스 트럭까지 이렇게 확장시키겠다는 거죠. 자, 수소 경제의 이제 개념도 보십시오. 자, 수소를 공급해서 수소는 어디서 공급하느냐? 수요가 공정에서 하고 천연가스에도 추출하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생산하고 해외 수입해서 이제 파이프라인, 트레일러, 탱크 롤리를 운송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운송된 이제 수소를 수소차라든가 선박, 열차, 가정, 빌딩 이런 데서도 활용하겠다는 수소 경제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시식한 마침 정부처럼 울산의 수소가스 생산업체를 이렇게 현장 이제 방문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차가 지금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충전소가 마치 LPG 충전처럼 많이 보급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이제 현재 휘발유차처럼 가격이 다운돼야 된다죠. 그래서 한 3천만 원대로 살려면 2025년 되면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소 산업이 세계 1위로 서면은 삼성전자가 이끈 반도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문재인 정부의 포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차는 내가 요즘 홍보 모델이에요. 자, 대통령이 수소차 수소의 모델이 되겠다는 거죠. 보통 뭐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사기업 이런 것에 사적인 이런 것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법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수소차의 모델이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소차를 육성하겠다는 거죠. 자, 정부 현대차 수차를 키운다. 자, 보십시오. 수소차 관련 주가 이런 게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있고 현대모비스가 있고 뭐 유니크, 유노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소차에 대한 것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이제 대통령이 되고 정부를 잡는다면 그 수소차에 대한 그 정부의 또 프렌드로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가사 문재인 정부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집권할 시기는 40개월밖에 남았는데 설상 가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 이제 실패해서 소주성, 소득주 성장률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실패를 하면 아마 재집권하기 힘들 겁니다. 만약 재집권하기 힘들어서 만약에 자유한국당 지금 이제 그 야당이 만약 집권하더라도 수소 경제, 수소차에 대한 것은 뭐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밀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한국 경제에서 보면은 바이오 케어 뭐 이런 등등의 신성장 산업도 있지만 수소차에 대한 이런 그 정부에 대한 그런 것은 좌파 정부가 되든 우파 정부 되든 정부 지원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을지라도 계속 밀고 나갈 것으로 라이온은 추측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온 TV를 시청하는 여러분은 그 현대 수소차와 수소차에 관련된 부품주 이런 게 대해서 장기적 관점에서